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구조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이번 주 발표 예정인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4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경계감이 커진 모습입니다. 변동성이 나타났었죠. 그래도 이 마감장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는데요. 대응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하루였습니다. 이럴 때 또 필요한 대응 전략들은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도 저희 주식구조대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요. 매주 화요일 이제는 김도훈 대표님과 함께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김도훈 대표님과 화요일 방송 말고도 이 방송 시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통을 좀 이어나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3333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대표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공부들, 종목에 관한 공부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점도 꼭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주식구조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부터 함께 해주실 우리 김도훈 대표님의 양력을 또 살펴봤는데 굉장한 분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JDI의 김도훈 대표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시장은요 사실 녹록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정책주로 꼽히고 있는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은 올랐지만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중국의 이 보복성 규제에 좀 힘을 뺏기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대표님이 오늘 장을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마감장 분석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금 현재 그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어제 잠깐 반등을 좀 보여준 시장에서 오늘 또 외인가 기관이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참 그 매매하시기 매우 어려운 시장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수가 장기적인 중단기적인 쌍바닥의 형태를 보여주면서 단기 이평선은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얼마 전에 그 삼성전자가 그 실적 발표를 해주면서 물론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어닝 쇼크 정도였지만 많은 분들은 재료의 소멸 그리고 악재가 소멸됐다라고 보시면서 어떤 반도체 업황의 단기 저점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여러분들 오늘 또 밤 11시에요. 파월 의장의 연준 발표가 있기 때문에요. 연준 의장은 아직까지 계속 고금리 유지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반등을 크게 보여주지 않는 시장이지만 차별화 장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별로 순환매 장세라는 것을 꼭 유념해 두시고 단기 매매에 집중해 주시면서 좀 더 실적주나 또 어떤 장기적인 우량주 정도는 외인계 기관이 본격적으로 매수를 보여주고 또 바닥이 지지대가 형성된 이후에 여러분들 매수를 하거나 관심을 가져도 충분한 시기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차별화된 순환매 장세에서 단기 매매에 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장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이야기로 듣는 것보다는 차트와 함께 분석을 해주시면 훨씬 더 크게 와닿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오늘 이 코스피 지수 차트와 함께 한번 마감장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우리가
큰 지수의 하락을 보여줬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최저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5위평과 22평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는 그런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시장들이 조금만 반등을 하면 외인가 기관이 그대로 또 꽂아버리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또 여기서 강한 반등을 또 기대는 하고 있지만 또 그렇게 쉽게 반등해주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외인가 기관의 공매도가 또 심한 공매도의 어떤 추세적인 면에서 하락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우선은 단기적으로 골든 크로스를 앞두고 있고 또 그 연준의 파월 의장의 발표 이후에 또 한 번 여기서 쌍바닥을 잡아주면서 지수가 또 반등을 해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시장에서는 좀 예를 들면은 시드의 일부분만 예를 들면 30% 정도만 보수적으로 매매해 주시고 지수의 흐름을 보고 지지가 확실하게 된 다음에 그다음에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줄 수 있는 그런 분할 매수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좀 더 보수적으로 매매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 파월 의장의 입에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타이밍이 온 것 같은데요. 이런 때, 이런 시장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노란톡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현재 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이 QR코드에 휴대전화 갖다 대기만 하면 링크 하나 뜨죠. 링크 뜨면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3333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우리 김도훈 대표님과 함께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들 그리고 종목에 대한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란톡 입장하시는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노란톡 입장하시는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는 대표님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이 계속 힘든 것보다는 테마가 있어주는 게 저희한테는 약간의 활력이 되기도 하잖아요. 대표님께서 또 이 급등을 앞둔 테마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름도 굉장히 귀엽습니다. 이 부채도사의 급등 전 테마를 공개해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테마를 또 눈여겨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어떤 테마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해 온 급등전 테마는요. 물론 먼저 제 어떤 닉네임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채도사 예전에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부채도사가 한때 인기를 많이 끌었었죠. 그럴 때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면 사실 그 고민들을 콕콕 집어주면서 그다음에 해결책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어떤 매매법이나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그러한 주식의 어떤 철학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그리고 지금 되게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콕콕 집어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되고자 부채도사라고 명칭을 줬고요. 오늘 저 부채도사 김도훈 전문가가 가지고 온 급등전 테마는요. 바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곧 열립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들과 그리고 이 테마에 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면밀히 그리고 섬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고자 오늘 그렇게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네, 부채도사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줄 몰랐는데요. 우선 그럼 부채도사님께서 보시는 이 눈여겨보시는 테마와 종목들이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차근히 한번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매년 50여 개국에서 1,500여 개의 제약바이오 기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규모의 헬스케어 투자 행사입니다. 지금 현지 시간 앞으로 1월 10일부터 13일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국내 그리고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이 초청돼서 컨퍼런스와 그리고 각종 발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밝혀진 우리 국내 기업의 국내 바이오 기업의 리스트로는요. 우선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리고 비보전, 그리고 강스템 바이오텍, 그리고 유틸렉스, 그리고 NK 젠 바이오텍 등이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이 바이오 컨퍼런스의 관련주를 체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제가 오늘 이 방송 전에 오전에 좀 이 컨퍼런스의 분위기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자 관련된 뉴스를 좀 보니까요. 3년 만에 대면 행사, 오랜만에 만났죠.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 없었던, 그렇게 열릴 수 없었던 컨퍼런스를 오랜만에 했기 때문에 지금 메인 행사장 안팎에는 발 디딤 틈 없이 북새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상황, 이렇게 컨퍼런스가 상황을 일으키면은 미국에서 이렇게 새 투자자를 찾아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K바이오에서 정말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과연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는지 기자들과 관련 기업의 관련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그런 종목들과 기업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북새통을 보이고 있다라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우리 투자자들은 왜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이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는 새로운 기술이나 바이오 기술을 발표하면요. 곧 글로벌 빅 파마 기업에서 그러한 기술들을 접촉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날 그 컨퍼런스에서 소개를 받은 기술들을 좀 더 알아보고 그 기업에 접촉을 시도한 다음에 그 기술을 직접 수출하거나 수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그리고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 3가지가 있는데요. 이 3가지를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ABL 바이오가 글로벌 제약사죠. 사노피하고 약 1조 3천억 원대 규모의 기술 이전 빅딜을 성사했습니다. 바로 전에 이 JP 모건 헬스케어에서 이 기술을 발표한 후에 이러한 호재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유한 양행 케이스도 있는데요. 2018년 미국 얀센하고 폐암 신약 레이저 티니비를 약 1조 4천억 원의 기술 수출을 성사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큰 기술 수출을 이뤄낸 성과였고요. 한미약품 요즘에 최근에 여러분들 중국이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감기약 품절 상태가 일어나면서 저희 국내 시장에서 우량주 기업으로서는 감기약 품절주로서 한미약품이 강세를 보였던 그런 여력이 있죠. 한미약품은 2015년도에 JP모건 컨퍼런스에서 당뇨 신약을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또 같은 회사죠. 사노피하고 총 5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가 약 한 200% 이상 상승했던 이 호재로 상승했던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왜 그러면 이 JP모건 헬스케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굳이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바이오 컨퍼런스에서 참석 예정이면서 여러분들한테 주요 종목으로서 테마 기업을 요약해서 드릴 것인데요.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놨다가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데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따가 저희 이제 앵커님이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장 대장격이죠. 가장 큰 형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참여를 하는데요. 우선은 7년 연속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 컨퍼런스의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합니다.
주요 발표 내용이 생산 능력, 그리고 포트폴리오, 글로벌 겁정 등 3대 성장축 기반의 주요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물론 영문 사이트로 뭐 뉴스 나오고 하겠지만 그 뉴스를 계속 보고 계시면 그와 관련된 발표가 나올 때 매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SD 바이오 센서, 여러분들 코로나 관련주,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으로서 대장격이죠. SD 바이오 센서. 네, 키트 팔아서 회사가 완전히 바뀌었죠. 대박을 터뜨렸던 그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미국의 메리디언 바이오 사이언스와의 사업적인 시너지, 그 성과를 발표를 할 거고, 그다음에 향후 M&A 전략이나 신성장 동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GI 이노베이션. 여러분들 GI 이노베이션은 아직 상장이 된 기업은 아닙니다. 지금 작년 12월 말에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던 그런 기업이고요. 엄청난 아마 2023년도에 상장하는 기업들 중에서 가장 우량하고 가장 기대를 많이 기관과 여러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비상장 기업인데요. 명역 항암제와 알레르기 치료제, 그리고 대사질환 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그런 기업인데, 제가 뭐 이 명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이걸 분석을 앞으로 해드리겠지만 GI101과 그다음에 GI301이라는 신약이겠죠. 네, 신약을 해외 기업에 기술 수출하는 것을 타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GI 이노베이션은 비상장 기업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관련된 GI 이노베이션과 관련된 GI 이노베이션에 투자를 했던 기업이나 아니면 투자사, 네, 그리고 관련된 바이오 기술을 제휴한 그런 기업들 찾아보시고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오늘 조금 강세를 보여줬던 apta바이오, 네, apta바이오도 좀 명칭이 어렵습니다. 아이수지 낙시부라는 당뇨병성 신증 치료제, 이 관련된 신약 후보 물질을 발표할 것이고요. 지금 이 물질은 이 예전에 빅파마 기업으로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이나 투자사와 심도 있는 사업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제넥신이 있습니다. 네, 제넥신. 제넥신이 유명하죠.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으로 매우 유명한 기업인데요. 암 치료 DNA 백신 GX1882 병역요법 임상 2상 결과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지금 앞서 말씀드린 3가지 기업, 그리고 나머지 2가지 기업, 총 5가지 기업이 이 JP 모건 헬스케어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와 그리고 관련된 호재를 잘 검색해 보시면서 매매에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제약 바이오주에게는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되죠. 현지 시간 10일부터 개최가 된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3년 만에 열리는 대면 행사다 보니까 기대감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전략들을 구성을 해봐야 될 텐데 이렇게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이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뜨죠.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3333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한데요. 들어오셔서 대표님과 함께 대응 전략들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 이 부채도사의 첫 번째 히든 종목을 만나봐야 될 텐데요. 대표님, 이 제약바이오주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부채도사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히든 종목부터 짚어주시죠. 네, 부채조사의 히든 종목, 첫 번째 종목에 대해서 제가 좀 힌트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바이오 기업이죠. 네, 바이오 제약 바이오 기업이고요. RNA 간섭 플랫폼 기술로 기존 치료제가 어려운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간세포 치료 기술 개발에 최근에 성공한 이력이 있고요. 미국에 특허 출원 완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는 것도 가장 큰 호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선은 이 기업은 물론 재료 그리고 지금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면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순환매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앞서 지수를 설명을 할 때 물론 좋은 회사들, 실적이 좋은 기업들, 조금 있으면 이제 실적 발표도 진행되고 삼성전자가 저번 주 했죠. 이제 각 우량 기업부터 중소형 기업까지 이제 실적 발표를 진행될 텐데 이러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컨센서스를 보면서 실적주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수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실적주가 가는 시장이 아닙니다. 외인 기관이 아무리 매수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끔쩍거리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건 왜 그럴까요? 이 시장을 움직이는 주요 세력들은 지금 매우 보수적으로 매매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 투자자들도 같이 시장의 흐름에 순응을 해서 가야 됩니다. 나는 그래도 굳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실적주를 가지고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시면 2년, 3년 물려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를 각오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겠죠. 지금 순환매 장세고 단기적으로 수급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로 가지고 방망이를 짧게 가지고 나는 얼마든지 안타를 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홈런 한번 치고 4회, 9회 말로 홈런을 치시려고 안타도 못 치시고 출루를 못 하시면 결국은 그 게임에서는 지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그걸 유념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주 관련된 순환매 장세가 올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차트의 위치입니다. 차트의 위치가 세력들이 과연 저점에서 매집을 잘 됐는지 그 부분들을 수급적인 면과 차트의 위치 그리고 거래량을 보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과연 턴어라운드 되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과연 우상향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은 차트적인 면에서 볼 때 아주 베스트 포지션에 있는 차트이고요.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상승 추세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면서 차트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좋은 포지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면서 바이오주 관련된 순환매가 일어날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제가 한번 히든주로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히든주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더 알고 싶으시거나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저희 앵커님이 이 관련된 방법을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바닥권 턴어라운드 상승 추세를 준비 중이다. 차트적으로 베스트 포지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이 첫 번째 히든 종목을 보고 이 종목을 준비해 주셨네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노란톡 입장하시면 종목명 확인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현재 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3333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종목명 확인해 보시고요. 자세한 대응 전략도 대표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란톡 입장하시는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그럼 계속해서 급등을 앞둔 이 테마들을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두 번째로 우리 부채도사님께서 찝고 있는 급등 전 테마는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제 오늘 살짝 강했던 이 테마인 것 같은데 준비해주신 이유와 함께 짚어주시죠. 네. 부채도사의 급등 전 테마 두 번째 테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주식에 관심 많으시고 테마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신 분들은 로봇 테마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로봇 테마에 대해서 제가 오늘 또 다른 어떤 방송이나 또 전에
물론 가장 빠르게 그 소식을 알리거나 소개를 하셨었던 그런 분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또 오늘 로봇 테마를 가지고 온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 테마나 재료를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마불사라는 이 네 가지 이 용어인데요. 대마불사만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도 재료를 분석할 때 이거는 앞으로 빅사이클이 될 수 있는 테마, 아닌 테마, 요거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마불사라는 말은 절대 대마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주로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들과 제휴를 맺거나 아니면은 MOU 그리고 그 기업들이 투자하는 분야에 대해서 그 분야에 관련된 종목들을 매매하고 재료들을 발굴해낼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 산업은 로봇 테마는 앞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로봇 테마를 지금 삼성전자에서 이 종목 이 로봇 테마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그리고 대기업들이 건드리는 그런 테마들은요. 물론 바로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들은 정말 분기별로, 그다음에 반기별로 그리고 크게는 1년, 2년 그 향후를 보고 그 종목들을 분석을 해주고 관련주들을 보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 종목들이 언제 100%, 200%, 1000% 갈지 모르는 겁니다. 템버가 될 수 있는 그런 테마들은 꼭 그 주요 테마를 가지고 가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테마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런 차이로 그 종목을 놓칠 수 있고 또 미리 매집을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차이가 나뉘기 때문에 이러한 공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러한 테마와 전문가들이 정말 올해 2023년 토끼 때 정말 토끼처럼 껑충껑충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 그런 테마를 하나라도 공부하기 위해서 이 중요한 시간에 이 TV를 보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에 제가 보답하고자 오늘도 로봇 관련된 테마를 가지고 왔는데요. 잠깐 한번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요. 세계 로봇 산업은 2022년 약 250억 달러에서 2030년 1,600억 달러에까지 연평균 이 시장이 로봇 시장이 연평균 20% 성장을 할 것이라고 보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어떠한 산업이 약 20%씩 CAGR로 연평균 성장률로 20% 정도를 상승한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한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섹터가 나중에 빅사이클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통계 자료에도 쉽게 그냥 지나치면서 그렇게 보지 마시고 관련된 뉴스와 그리고 관련된 통계 자료 열심히 스크랩해 가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이 로봇 테마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로봇 기업에 약 590억 정도 투자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 로봇 산업의 신사업으로 삼성의 신사업으로 이제 추가해서 신성장 동력의 로봇을 추가했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삼성은 첫 번째로 노인 운동을 돕는 로봇 산업, 로봇 제품을 먼저 출시를 할 것이고 그거와 관련된 기업을 M&A 하겠다. 삼성전자가 현금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떠한 기업에 그리고 어떠한 산업에 진출할 때 그냥 회사를 인수해버리죠. 관련된 기업을 인수해버리죠. 그래서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로봇 기업을 인수를 했고 2대 주주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2대 주주에 등극을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엄청난 상승을 보여서 지금은 단기 과열의 단계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지금 들어가려고 해도 어렵죠. 지금 단일가 매매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 과연 레인보우 로보틱스 종목만 가고 끝날 것인가, 이러한 빅테마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기업들을 조금 더 가지고 왔는데요. 네, 그 관련된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은 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로봇 판매 액이 6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LG, KT가 로봇 사업의 본궤도에 오르고 있는 상태고요. RG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요즘에 뭐 치킨집, 치킨집 그런 데 가면은 그냥 앉아만 있으면은 그 테이블로 서빙이 되죠. 로봇이 이렇게 알아서 움직이고 제가 주문한 어떤 요리를 바로 그 장소로 배달을 해주거나 아니면 서빙을 해주는 그런 로봇을 보셨을 겁니다. 그러한 로봇들이 바로 이 서빙 로봇, 서봇,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판매가 지금 정년 동기 대비 568%나 증가했습니다. 약 6배, 5배에서 6배가 증가했고요. LG전자도 지금 클로이라는 배송, 그리고 안내, 서빙, 살균 로봇 사업을 더 확대하고 있고요. 특히 KT는 광고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AI를 접목해서 어떤 KT 텔레캅이라든가 범인을 잡는다던가 아니면 수사에 도움을 받는다던가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실외 자율주행 로봇 기업 유빌리티와 제휴를 했고요. 자체 개발한 로봇 통합 플랫폼 기반의 다양한 상품을 지금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5G 섹터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5G 섹터가 예전에 약 한 3년 전에요. 관련된 종목, 유비쿼스나 유비쿼스 홀딩스, 그리고 서진 시스템, 이러한 관련 종목들이 예전에 5G 테마가 빅테마가 왔을 때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두세 배 상승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 정부에서 어떤 최근에 뉴스가 났죠? 네, KT와 LG U+가 5G 안테나, 5G 주파수를 그냥 우린 포기하겠다. 주파수가 다시 경매에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5G가 사실은 그렇게 크게 떠들었지만 상용화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는 상용화가 덜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한 기술들이 개발돼도 여러분들 진짜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거나 그런 발전시키는 그런 기술들은 진짜 기술들은 그러한 종목들은 그러한 기술들은 종목에 정말 반영이 돼서 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상승했다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마치 예전에 삼성전자의 주가처럼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빅사이클이나 빅테마를 보실 때 그럼 과연 로봇 테마는 어떨까요? 저는 그 로봇 그 사업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서빙 로봇,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스턴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만들어진 그 로봇이 예전에는 되게 어색하고 잘 움직임이 되게 어색했는데 지금은 유압 기술에서 전기 기술로 그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사람이 움직이는 거와 비슷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로봇 사업은요, AI 인공지능과 연관이 되어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분명히 10년 이후, 10년, 20년 뒤 분명히 로봇 산업은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계 발표도 있지만 저는 그러한 로봇 사업의 큰 그런 발전, 어떤 그런 모습이나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진짜 로봇을 이용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거라는 것을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빅테마를 보실 때 실제로 5G처럼 그냥 공연불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에 투자를 하시고 그러한 섹터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삼성 로봇
관련주로서 주요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잠깐 한번 브리핑을 해볼게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에서 유상증자를 결정했고요. 우리 국내 최초의 이족 보행, 원래 이제 사족 보행, 마치 강아지처럼 사족 보행을 하는 그런 로봇이 처음에 개발됐는데 지금은 이족 보행. 이족 보행을 하려면 엄청난 기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균형을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잘못 움직이면 그냥 앞으로 넘어지겠죠. 이족 보행 로봇 휴보를 개발한 카이스트 연구팀 기업이고요. 지금 단기 주가가 급상승해가지고 과열 기간입니다. 오늘 또 휴림 로봇이 좀 큰 상승을 좀 보여줬고요. 과거에 삼성물산과 로봇 관련된 협업을 한 이력 때문에 급등을 보여줬고요. 에브리봇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에브리봇도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해가지고 여러분들 집에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네,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에브리봇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와 제품 개발 계약을 맺고 수출용 로봇 청소기 VR6000을 공급한 회사입니다. 많이 상승한 로봇 기업 종목을 이제 매매를 하실 때 많이 상승한 지금 양봉을 보여주면서 오일선이나 이평선에서 괴리가 많은 그런 고점에 있는 것들 따라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런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눌림목에 있거나 아직 가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RS 오토메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로봇 모션 제어기 그리고 드라이브와 같은 산업력 제어 솔루션 제조 판매하는 회사고요.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술을 또 AI 기술을 적용해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이 AI 테마이기도 하고 로봇 테마이기도 하기 때문에 RS 오토메이션도 관심 종목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삼성이 미래 먹거리로 로봇주를 꼽았죠. 심지어 연내에는 신제품 출시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일각에서는 추가적인 투자 확대도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로 로봇주를 한번 관심을 줘봐야 되는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주 나는 잘 모르겠고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도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요. 이 노란톡 입장하시면 대표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공부 진행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뜨면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3333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대표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이 뽑은 이 미래 먹거리 로봇 관련주 중에서 우리 도사님께서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우리 도사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자세하게 종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부채도사의 히든 종목 두 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은요.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진출 관련된 테마로서 제가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전에 이 베어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아셔야 됩니다. 이 베어 로보틱스라는 회사는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유수한 투자 기업들이 투자를 한 기업입니다. 어떠한 제품을 생산하냐면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서빙 로봇을 개발하고 지금 많은 그런 거래처, 글로벌 기업이죠. 애플이나 그리고 삼성 그리고 또 그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에 서빙하는 로봇, 식당 등에 서빙하는 로봇이 많이 지금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한 중요한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또 투자 기업들이 유명한 투자 기업들이 투자를 한 그런 베어 로보틱스 이 제품을 생산을 전담하는 겁니다. 이 베어 로보틱스 안에 들어가는 서빙 로봇의 주요 부품들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력을 보면 삼성전자에 주로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봇 관련된 종목을 이제 매수하시거나 이제 투자를 하실 때 그냥 로봇이라고 그냥 인공지능이라고 투자를 하시면 바로 조금 상승했다가 윗꼬리 달고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 테마가 강해야 되거든요. 엄청난 이 연결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과연 삼성과 연결돼 있는 연결고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것을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주로 납품하는 회사고요. 로봇 제조, 이 로봇 제조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고서 매출이 늘어날 경우에 이 시장에서 급부상할 수 있는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회사를 삼성전자가 인수를 하거나 이대주주, 주식 참여, 회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상승해졌다고 보면 이 회사는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여력이 있고 그리고 베어 로보틱스에 잘 나가고 있는 베어 로보틱스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 로봇 사업이 커지면은 그만큼 매출이 늘어나서 매출액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서 이 회사의 주가도 동반 상승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또 분기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연별 성장, 매출 성장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그 2022년 연 매출과 이익도 성장했고요. 그리고 올해 23년 1분기 매출도 컨센서스가 지금 성장 추세에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실적에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 크게 보시는 분들은 이 회사에 관심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러한 테마들은 처음에 조금 이 시장에서 순환매가 일어날 때 반등을 해줬다가 또 빠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만약에 올라갈 때 잡으셨으면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물려있는 상태라고 보실 때 이 종목을 손절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계속 들고 갈 것이냐 나중에 또 올라올 때 추매를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그 포인트가 뭐냐면 이 회사를 내가 끝까지 1년 뒤든 2년 뒤든 이 회사를 믿고 상패 안 당하고 이 회사가 실적이 어렵고 기업에 현금이 없거나 재무적으로 불안정해서 유상증자를 때리거나 아니면 감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회사여야지만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테마주 공략을 할 때 재무제표 재무제표 보는 거 여러분들 30초,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한 재무 비율이나 재무제표 제가 나중에 뭐 더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유보율이나 그리고 부채 비율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봐주시면서 분기별로 그다음에 연별로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되게 획기적인 부분이지만 유동자산 유동부채율 그래서 유동자산을 다 매각을 해가지고 부채를 갚을 수 있는지 이 단기 이거를 보통 흑자부도라고 하는데 흑자가 나도 부도가 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현금이 없어서 그러한 종목들도 제가 나중에 특강으로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회계적으로 재무적으로 봐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히든 종목은 재무적으로도 좋고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고 강력하게 제가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로봇주에 막연하게 접근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짚어주셨죠. 그런데 이 두 번째 히든 종목은 삼성전자에 납품 이력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두 번째 히든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노란톡 입장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간단하죠.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로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3333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우리 부채도사님의 실력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리 부채도사님께서 갖고 있는 히든 기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들을 제가 훔쳤기 때문에 그러한 보답을 드리고자 제가 오늘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봐주신 그런 고마움에 제가 보답을 해드리고자 제가 오랫동안 매매하고 또 참고하는 그러한 히든 기법에 대해서 힌트를 드리고자 제가 하고자 합니다. 이 히든 기법의 특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많은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지만 양봉 매매나 아니면 급등주 매매에 그냥 딱 들었을 때는 내가 사자마자 바로 수익이 나니까 되게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급등주 매매를 6개월, 1년 길게 하셔가지고 결국 수익을 내고 부자가 되셨다는 분을 저는 지금까지 43년 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보신 분이 있다면 저한테 제보를 해주시면요. 제가 정말 크게 한번 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양봉 매매나 급등주 매매에서 단기적으로 5%에서 10% 수익 같은 거는 보실 수 있어도 네, 크게 수익 나고 꾸준히 수익 나고 계좌가 플러스 됐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세력은 그것을 역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려면 세력을 역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력주들이 상승하기 시작할 때 눌림목에서 그리고 이 눌림목도 여러분들 눌림목 매매에도 유튜브를 찾아보시면요. 엄청난 많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도 다 이미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세력들이 이 눌림목 매매 한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이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역이용하는 걸 또 역이용해서 만든 기법이고요. 단기 바닥권에서 모아가는 매수를 할 수 있어가지고 바쁜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도 부담이 없고요. 단 이 조건식의 확률을 높이는 테마와 재료를 면밀히 정말 섬세하게 분석을 해줘야지만 만약에 10개 종목이 뜬다고 해도 10종목이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정말 재료에 대한 분석이 확실하게 있는 종목만 매매하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지금 관련된 그 기법으로 발굴해낸 포착된 게 12월 29일 날 카이노스메드가 포착돼 있고요. 상승률이 41% 정도 보여줬고 그리고 웨이버스,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죠. 최근에 1월 2일 날 포착이 돼 있고 상승률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코리아나가 1월 3일 날 포착이 됐고요. 이 아주 안전한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을 보여주면서 22%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면 이 기법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릴 세 번째 히든 종목은요. 이 기업은 항암제 혹은 합성 신약을 연구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이오 섹터에 연관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최근에 1조 6천억 규모의 기술 이전 소식을 내면서 강세를 좀 보여줬고요. 지금 61선 조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하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아가면서 직장인분들이 모아가면서 1주나 2주 정도를 공략해 주시면 충분히 기본 수익 이상을 볼 수 있고 그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히든 종목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이 방송 시간 1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이 노란톡 입장하시면 대표님과 계속해서 소통을 이어나가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김도훈 대표님과 소통 더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3333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실시간으로 시장에 대한 공부들, 종목에 대한 공부들 대표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이 점도 꼭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